아이쿠, 꼰대아이쿠입니다. 지난번에 세일즈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남의 집에 벨 눌러서 이렇게 세일즈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손이 떨리고 이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벨을 눌러서 일을 시작을 하긴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세일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유튜브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뭐 제가 많은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지 하나 제가 남들에게 조금 내세울만 하다,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를 팔든 물건을 팔든 일단 세일즈와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세일즈맨이다. 그게 부끄럽지 않다. 또 세일즈가 그만큼 나하고 잘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인생이라는 게 나 자신을 팔고 나 자신을 알리는 그게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일즈라는 것이 삶과 다르지 않다. 삶이 곧 세일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세일즈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성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그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만 한다 그래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일즈는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그 창의력이라는 게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하달것없는 어린아이들 그림책을 팔러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팀별로 어떤 동네를 정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인솔해서 교재를 다 들고 같이 움직여서 목표 지점을 가고, 식당 같은 데나 중국집 같은 데 교재를 맡겨놓고 거기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하고, 불풀이 흩어져서 세일즈를 하고, 또 실적이 나오는 사람은 거기 이제 교재를 가지러 오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정말 겁없이 시작한 세일즈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한 두서너 달 잘 되다가 슬럼프가 왔어요. 이게 상담을 하면 깨지고, 상담을 아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해꾼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또 어그러지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생기면서 방해가 되고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이러면서 자꾸 요령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불안하니까 빨리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근데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건을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혹시 이건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그걸 잘 풀어서 리드를 잘 해야 그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불안감 때문에 크로징이 짧아진다거나 이러면서 요령을 부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령을 부리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불법이었지만 지능검사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지능검사 시스템을 제가 활용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그때 제가 이런 걸 느낀 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지능검사를 하면서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 어떤 단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검사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과정을 통한 판매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루틴을 가지게 됐는데 그 루틴이 딱 정해진 거죠. 그 루틴을 한 번도 어기거나 거슬렸을 때 절대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모든 상담은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루틴이 해야 되는 단계마다를 성실하게 했을 때 판매가 이루어졌다. 조금 소개를 하자면, 규정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된다. 생략하는 절차가 나와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일즈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가 안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절차를 빠짐없이 다 통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불안하다고 무슨 과목을 하나 빼먹거나 생략을 하거나 절대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상대방도 나와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 현재 나와의 상담이나 미팅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또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를 루틴을 정해놓고 계속 지켰을 때 결과가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요 근래에 와서 보면 바쁘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여건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본인이 정해놓은 루틴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정을 단계마다 철저하게 밟아 나가지 않고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큰 세일즈든 작은 세일즈든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일즈는 결국 과정을 통한 판매다. 그냥 얻어걸리는, 그래서 운이 좋아서 파는 게 절대 아니다. 처음에 몇 건은 운이 좋아서 판매가 되지만 결국은 과정을 통한 판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게 내가 정해놓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알차고 그 과정마다 똑부러지게 마무리를 하고, 그랬을 때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부가가치가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전달되고 있는지, 또 본인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을 고객과의 사이에서 전달하는 과정에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계속 채찍질하고 체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젊은 분들이 할아버지는 저의 모델감입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에 빨리 성장하고 싶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다면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절대 나쁘지 않다.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꼰대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